일본에서 우동 먹는다 하는데 10,000원 넘어? 세상에요. 기존에 일본 사람들이 가졌던 우동에 대한 개념을 이 쯔르똥땅이라는 고유명사를 들고 와가지고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우동집 쯔르똥땅이라는 내용입니다. 예. 아마 일본 여행 아니면 일본 출장이라든지 일본 좀 자주 오신 분들 중에는 꽤 유명한 우동일 겁니다. 요새. 그렇죠. 일본의 다른 뭐 엄청나게 옛날 우동집 그에 비하면 역사가 짧은 편이에요. 그런데 좀 특이한 우동집으로 일본에서도 유명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왜 옛날부터 해외 관광객분들이 다닌다라는 것보다 정말 요새 코로나 후 다시 그 해외여행 재개하고 나서 뭔가 자주 들리네요. 그렇죠. 일본에서도 이게 쯔르똥땅이라는 게 왜 유명해졌냐면은 간단합니다. 연예인들입니다. 예, 연예인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내가 아는 맛집이 있는데 이게 엄청 유명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입소문이 나가지고 유명해지고 당장에 우리 방송 시청자 연령대 분들은 이 행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젊은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당장에 오늘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도쿄에 있는 이 쯔르똥땅 집을 하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줄 서는 거 싫어하는데 30분 이상 줄 서서 들어갔습니다. 특이하니까 사람들이 가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솔직히 도대체 이 우동집은 뭐가 다르길래 해외에서도 인기고 일본 사람도 줄을 서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예, 나름 최신 트렌드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쯔르똥땅입니다. 쯔르똥땅. 그냥 우동 아니야? 라고 느끼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우동. 근데 이 쯔르똥땅 사진을 검색을 하잖아요. 뭔가 여러분 특이한 점을 못 느끼겠습니까? 이게 제일 낫네요. 예, 그릇이 오질나게 커요. 그냥 우동인데 그릇이 오질하게 커. 세숫대야에 우동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일본 요식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 쯔르똥땅이라는 게 왜 인기 있고 어떻게 히트를 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쯔르똥땅인데 이게 홈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동집. 우동집. 여기 보이죠? 우동, 누들, 쯔르똥땅. 이게 우동집 홈페이지처럼 보입니까? 일본 사람들도 좀 이상해. 에이, 이게 우동집이에요? 라고. 일단은 이 홈페이지만 보다도 뭔가 범상치 않은 친구들이구나 라고 한번 느끼실 겁니다. 예. 이 쯔르똥땅이 일단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쯔르똥땅을 운영하는 카토 프레이저 그룹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쯔르똥땅의 쯔르는 우동을 먹을 때 있잖아. 쯔르쯔르. 아, 예. 일본어식으로. 그 다음에 우동을 이제 만들 때 있잖아.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똥똥 이렇게 친대요. 맞아. 아, 예. 그 다음에 우동을 썰어야 되잖아, 면을. 그리고 탕 썬대요. 아, 맞아. 쯔르 똥 땅. 우동을 만들 때 그리고 우동을 먹을 때 나는 소리, 의성어를 넣어가지고 쯔르 똥 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2012년 11월 달에 기사가 납니다. 동양경제네요. 쯔르 똥 땅. 33년이 지나도 인기가 쇠퇴하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올해 2023년이니까 34년 된 집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쯔르똥땅이라는 말은 알고 있었네요. 나름대로 장사는 좀 하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붐이 된 거는 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일단 이것도 있잖아요. 기사에 뭔가 비주얼이 왼쪽 거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유부 우동이네라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크림 명란 우동입니다. 이 가게의 나름 대표 메뉴라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뭔가 좀 우동은 우동인데 좀 특이한 거 있잖아요. 어레인지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우동이라서 입소문을 타고 상당히 유명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우동집이 있잖아요. 이 특징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동을 시키잖아요. 사리가 3개까지 공짜예요. 이 우동집은. 그러면 엄청나게 여러분 괜찮아 보여 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우동집은 양을 많이 줍니다. 일본의 다른 음식 가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기본적으로 보통 시키면 보통 요만 나오고 꽃배기 시켜도 한 요 정도 나오고 하는데 이 가게는 우동을 시키면은 일단 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 정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양을 많이 준다는 거는 그렇죠 여러분. 기본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잖아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저희도 먹으러 갔는데 가격을 보고 놀랐습니다. 두유 담요 국수 우동 이런 거 있잖아요. 1380엔. 일본에서 우동 먹는다 하는데 10,000원 넘어?
세상에요. 보통을 시키던 아까 말한 사리를 3개를 더 시키던 가격은 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15,000원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동 한 그릇에. 여기서 바로 일본 사람과 외국인들의 받아들이는 감정이 또 나옵니다.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우동을 느낄 때 서민 음식, 우동 소바는 진짜로 시간 없고 빨리 먹는 옛날부터 있는 패스트푸드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면 그냥 출출할 때 간단하게 때우는 거 있잖아. 싼 거. 슈퍼 가면은 우동 국물이랑 면 세트 해가지고 100엔도 안 하거든요. 팔아요. 그런데 이 쯔르똥땅은 우동을 고급화시키는 거야.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은 그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당장에 예를 들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김밥 천국이 갑자기 뭡니까? 김밥 한 줄 10,000원 파는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미지 변신합니다. 어떻게? 일본 사람들 이탈리아 가면은 파스타, 스파게티 그거 서민들이 먹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먹고 가정식으로. 근데 일본에서 오면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래서 비싸게 파네? 이상하지 않아요? 일본에 있는 우동도 해외 나가면은 그런 프리미엄 음식이라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에서 우동을 일본 사람들이 파스타 먹는 거 멘치로 프리미엄에서 팔겠습니다. 대신 이 한 그릇에 여러분들이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는 만족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나오는 겁니다. 전혀 반대네요. 지금까지 박간의 반성에서 이제 돈가스라든지 스테이크라든지 원래 비싼 걸 싸게 판다라는 식으로 하는 집이 많아요라는 걸 소개해왔는데 그렇죠. 여기는 반대네요. 그렇죠. 물론 이게 외국 사람들에게 먹힙니다. 당장에 이탈리안 파스타나 일본 재패니즈 우동이나 똑같은 해외 사람들에게 해외 면이니까 이렇게 받도록 먹히는데 일본 사람에게 잘 안 먹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이런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고 아까 보여드린 뭡니까? 일단은 사리 3개까지 가격 똑같아. 난 소식한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뭡니까 여러분? 홈페이지 봤을 때 가게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우동집이지만 우동집답지 않는 고급스러운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동은 서양 파스타랑 마찬가지로 있어 보이는 곳입니다. 예, 일단 아까 메뉴가 그랬네요. 그냥 우동 아니라 고급스럽게 보이는 메뉴가 있고 그리고 제가 놀란 게 가게가 있는 위치.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일단 처음 쯔르똥땅 우동 긴자입니다. 우동집 긴자. 우동집이 긴자에 있어요. 긴자가 한국에서 말하면 강남 중심가죠. 그죠, 강남 중심가에. 자 여러분 이게 우동집 인테리어입니다. 왜 일본 TV에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쯔르똥땅 가세요 이런 말 하는지 알겠죠? 빠네 빠. 빠 우동 이거 단무지 없어? 이런 말 못하겠죠.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이모 단무지가 아니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걸 누가 우동집으로 알아. 와. 긴자에서 한 끼 때우는데 15,000 너무 싸다. 남는 것도 없겠다. 대충 그런 느낌 나죠. 그리고 이 쯔르똥땅이 머리 엄청 잘 씁니다. 이 가게가. 무슨 말? 이게 긴자점이라 했잖아요. 쯔르똥땅은 모든 가게가 인테리어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당 쯔르똥땅 롯봉기입니다. 약간 긴자랑은 다르지만은 뭔가 있잖아. 다르네? 인싸 느낌도 나면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스러운 분위기가. 그렇죠. 일본풍의 느낌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 외국 사람들 많이 오니까 뭔가 바 같은 거보다 일본 냄새 나는 그렇죠. 그런 게 좋다고? 다다미식 이런 거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이것뿐만도 아니죠. 쯔르똥땅 시부야. 이건 좀 뭔가 인싸 느낌이잖아.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거. 이렇게 여기에 비전 달아가지고 이제 영상 막 흘러나오고 벽에 앞에 시부야 여러분 그 스크램블 교차로 아시죠? 거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우동 한 접시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일본 사람들이 가졌던 우동에 대한 개념을 이 쯔르똥땅이라는 고유명사를 들고 와가지고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 줄 엄청 섭니다. 엄청난 이미지 전략이죠. 당장에 쯔르똥땅에 이 가게가 있잖아요. 이거 1호점. 이게 오사카에서 처음 시작된 가게거든요. 1호점이 이런 느낌입니다. 있잖아 일본 헤이안 시대부터 전국 시대부터 우동했습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입소문을 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33년이 지나도 인기가 쇠퇴하지 않는 와. 그런 가게가 된 겁니다. 일본에서도 젊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식으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완전 홍보하는 느낌이잖아. 우상 돈 받았어요? 왜 이렇게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의문점이 생겼냐면은 도대체 이 가게 주인은 왜 이렇게까지 컨셉에 목을 매는 걸까?
고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껍데기에. 도대체 누가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지. 카토 플리저 그룹. 이 쯔르똥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장님, 한국어로 번역. 킨다이픽스라 해가지고 일본 킨키 대학의 학생신문입니다. 22살에 부채 20억 엔, 우리나라 돈 200억입니다. 으로부터의 대약진 KPG, 카토 사장의 경영술. 카토 씨가 운영하니까 KPG. 이래가지고 이제 학생 인터뷰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가지고 막 어떻게 내가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나의 경영술에 대해서, 이 사람 상당히 부자거든요. 성공을 했으니까 입을 터는 거예요. 뭔가 냄새가 나거든요. 왜? 저는 항상 이런 거, 어릴 때 부채가 우리나라 돈 200억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역전해서 성공을 했다?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정말로 이 우동 가게 사장님 우동만 쳤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나왔을까? 그렇죠. 일단 현재 이 카토 씨, 자, 이 사람이 최근에 쓴 책입니다. 2015년이네요. 한국어로 번역. 세계에서 가장 즐거운 일을 하자. 자기 개발서를 쓰셨네요. 오, 예. 나오잖아요. 뭐 우동 전문점 쯔르똥땅. 근데 위에 또 있죠. 오키나와 카후 리조트 콘도 호텔 스몰 럭셔리 리조트. 예. 이 사장님은 여러분 우동집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고급 온천 여관, 리조트,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숙박업을 하시는구나. 그렇죠. 숙박업이죠. 이걸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와우. 학원에도 온천이 있고 후지산 보이는 리조트도 있고 유명합니다. 그러면 막 고급 호텔 그룹 그리고 그렇죠. 쯔르똥땅 잘 성공하셨구나. 그렇죠. 그럼 보면 아니 뭐 금수저라서 이어받고 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부모님이 하던 사업을 이어받긴 했는데 키운 건 본인이 맞아요. 그러면 야 좀 저런 있잖아, 호텔 사업부터 우동도 야, 엄청난 사업 수완이 있네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자, 이분의 과거에 쓴 책을 하나씩 좀 돌아가 봅시다. 1997년 97년 한국어로 번역. 아키나이 혁명, 장사혁명, 성공에 대한 프로듀스 카토. 32살에 연간 우리나라 돈 100억을 버는 방법. 뭔가 좀 약간 냄새가 나죠. 아, 냄새 나는 책을 쓰시는구나. 옛날부터. 성공하는 사람, 성공에 대한 프로듀스 사고 카토 토모야스. 2000년. 엄청 성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는구나. 엄청 자부심을 갖고 있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썼던 책은 어떤 책일까? 아, 그 전에도 있어요? 있습니다. 변모하는 욕망의 공간 러브 호텔 레볼루션 카토 토모야스. 95년. 이 카토 씨는 러브 호텔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그걸 기반으로 다른 호텔업을 하고 그 자본을 기반으로 우동집도 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책을 보면은 러브 호텔이 없네요. 자기 경력에 러브 호텔이 빠져 있습니다. 러브 호텔이 여기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러브 호텔 다 팔았어? 아니죠. 이름이 좀 다릅니다. 글로벌 호텔 프로듀서라는 그룹에서 전국에 100점포 이상의 호텔 운영을 하고 있는 러브 호텔 체인의 거의 대부입니다. 이 사람이. 와우. 이 사람이 TV도 출연했거든요. 2012년. 일본이만 캄브리아 궁전이라서 유명한 경영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많은 경영자분들이 나오고 싶어 하는 방송입니다. 그렇죠. 대인기 우동점에서 호화 리조트 호텔까지. 이것이 영업수완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서 러브 호텔에 러라는 단어도 안 나옵니다. 예, 흔히 말하는 NG 워드죠. 아까 여러분 긴자의 그 가게 롯봉기 가게인데 그게 러브 호텔로부터 시작했다면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그 다음 당장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리조트가 고급 리조트거든요. 이게 1박당 100만원 가까이 가는 리조트도 있습니다. 이 호텔 리조트 안에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원래 러브 호텔부터 시작했다라면 없어 보이잖아요.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그럼 이런 걸 안 들킬 수도 있잖아. 숨기면은. 그지? 그런데 그게 들키는 거예요. 누구? 일본 주간지에게. 일본 주간지에서 낸 과거에 유명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2015년 데일리 신촌이에요. 한국어로 번역. 마사코님 12년 만에 출석 원유회 러브호의 부자가 열석의 망감. 지금 덴노의 와이프가 마사코 사마라고 부르거든요. 일본에서는. 하지만 일본 덴노계가 주최하는 행사에 누구? 아까 그 아시
러브 호텔의 부자가 참석합니다, 여러분이라고 주간지에서 기사가 하나 딱 뜨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네. 이게 어떤 그거 연예냐면은 대충 이런 겁니다. 일본 피겨 남자의 영웅 한유 유주레가 이거 보이죠. 일본 봄에 이런 공원에서 일본 덴노가 이제 일본 유명 인사들 모아두고 있잖아요. 악수하고 요새 어떻습니까 있잖아요. 이래서 일본 상당히 좀 선별된 검증된 사람만 참석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일본의 로열 패밀리가 주최하는 파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러브 호텔로 성공한 날벼락 부자가 참석을 한다니 여러분 이러면서 주간지가 딱 잡아가지고 이제 키는 겁니다. 주간지는 그런 거 좋아하네. 전국의 고급 호텔이나 여관, 스파로 알려진 우동 전문점 쯔루똥땅을 경영하는 카톡 프레즈 그룹은 연간 150억엔, 우리한테 1,500억, 종업원 2,000명 이상을 자랑하는 그 CEO다. 하지만 원래는 러브 호텔의 경영, 지금의 금두를 만들어냈다. 최근에는 그 과거를 드러내는 일도 있지 않다.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간지에서 뭐라 해야 됩니까? 이제 약간 디스를 하는 겁니다. 저희 주간지에서 본인으로부터의 코멘트를 받을 수 없었지만, 왜? 이런 거 물어보면은 취재 응답을 안 하거든요. 드물게 성에서 성의 세계로 전신을 이룬 카토시. 남녀 간의 성을 다루는 산업에서 여기 있는 성, 성스러운 성, 덴노는 일본 성스러우니까 성스러운 그런 세계로 전신, 이동을 했으니까 야 얼마나 감개무량할까 아시겠죠? 매기는 겁니다. 주간지는 세네. 세죠. 예. 이런 것도 본인 경력 사업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시면서 안 숨기면 괜찮은데 그렇죠. 숨기고 그 취재 하고 싶습니다 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이런 기사가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짜등동 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빠찡코로 돈 버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그 외에 다른 도박업. 그 다음에 이런 러브 호텔 산업. 그렇죠. 왜냐면 러브 호텔 산업은 일반 은행에서 융자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뭔가 사회적으로 천대시 받는 그런 업종입니다, 여러분. 이 러브 호텔 산업조차.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이 성공을 해가지고 여러 럭셔리한 걸 많이 하잖아요. 호텔 자체가 비싸고 우동집도 럭셔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 쯔루똥땅이 맛있고 유명한 건 아는데 너무 뭔가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부자예요. 우리는 다른 데랑 다르게 고급스러운 곳이에요. 라는 거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더라고요. 다른 리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심리가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뭡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서 아니 뭐 어떻게 돈을 벌든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느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범에 있어서 일본에서도 나리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돈만 많이 있다고 해서 네가 위대해지는 건 아니다. 돈을 벌 때도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축적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진짜 부자다. 아니면은 그냥 너는 돈만 많은 아니 뭐 그냥 흔히 말하는 천박한 존재다. 라는 식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본사에서. 그런 눈이 있다는 건 예, 사실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주가 뭔가 러브호텔이라는 그런 걸 감추고 예, 안 내보낼수록 다른 미디어에서 저런 식으로 들추면서 뭔가 좀 이게 자극을 하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 가게가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인스타그램 쯔루똥땅 검색하면 여러분 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왜? 있어 보이는 가게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이 줄 서서 먹는 우동집 쯔루똥땅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과 왜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왜 디스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쯔루똥땅 드시러 갈 때는 우리가 추천하는 건 시부야점입니다.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기업으로부터 숙제를 못 받는 것 같아. 요시. 우리 방송에서 내가 이렇게 순순하게 홍보를 할 리가 있을까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우동은 서민의 음식인데 그걸 파는데 극한의 컨셉으로 고급이라고 뭔가 좀 포장을 하려면 뭔가 의심이 되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 처음에 저도 얘기 들었을 때는 말했잖아요. 신박한 컨셉이다. 그것도 좋겠네. 저는 반대로 컨셉 하는데 좋겠네 했는데 얘기를 계속 끝까지 들으면 있잖아. 그런 그렇죠. 이미지가 되네요. 그러니까 반발 심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일본 사회가 저런 식으로 만들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사장님도 자기 지위라든지 그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콤플렉스 아마 있을 거예요. 많나 봐. 좀 그렇게 보이네요. 하는 그 사업라든지 가게 인테리어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어디든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은 그게 멍멍이 소리라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직업에 대해 귀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오히려 더 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느낌입니다. 사회적 인식, 옛날부터 내려오던 사람마다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관념을 본인은 깰 수가 있겠지만은 남은 모든 사람들이 깨주지 않는 그런 관념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저런 식으로 좀 감출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예.